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2025년도 지방직 구급시험, 자, 우리 후반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더 빨리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온전치 않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마무리 전략 세우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제 남은 기간이 31일 정도 되거든요. 오늘 촬영하는 날이 5월 21일 수요일인데, 자, 오늘 기준으로 31일 남았습니다. 한 3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바로 이 문제풀이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험장 가셔가지고 문제를 받아보면 1과목, 2과목, 3, 4, 5 과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과목이 보통 언어로 돼 있고 3, 4, 5번이 암기 과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풀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자, 어떻게 한다? 3번, 4번, 5번 바로 이 암기 과목,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언어 과목, 바로 국어, 영어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일반 행정 기준이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암기 과목들은요, 공부가 제대로 됐다라는 전제하에 보자마자 바로 1초 만에 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언어 과목은 그렇지 않죠. 지문을 읽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가운데를 딱 잘라서 언어 과목과 암기 과목을 구분하시고 암기 과목을 먼저 풀고 언어 과목을 다음으로 푼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물론 국어나 영어를 둘 다 잘하는 분들이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국어, 영어부터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 행정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암기 과목을 먼저 빠르게 하시고 언어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분배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시간 분배. 자, 올해부터 10분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11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죠. 이 중에서 절반으로 잘랐을 때, 원래 우리 절반으로 자르면 55분이 나눠져야 되는데 원래 55분에서 10분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과목에는 45분을 주고 원래 55분에서 10분을 더해줘서 언어에는 65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어 과목을 풀 때 시간을 많이 주겠다. 왜? 요즘은 지문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풀어야 돼요. 시간 압박 속에서 문제를 풀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 과목을 45분에 풀고 언어를 65분에 풀겠다.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일반 행정 기준입니다. 다른 기타 직렬, 세무, 기술 직렬 이런 분들은 암기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거 시험장에 그 감독관으로 갔을 때 정말 이걸 많이 봤는데 한 번 본 문제를 두 번, 세 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 번 본 문제를 두 번, 세 번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무조건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돼요. 무조건 시험장에서도요, 우리 공부할 때 1회독, 2회독, 3회독 개념처럼 무조건 회독 개념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번부터 2번, 3번 쭉쭉쭉 문제가 있을 때 내가 1번 봤더니 정답은 3번, 2번 봤더니 정답은 4번, 3번에 1번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4번을 갔는데 답이 뭐지? 고민이 되는 순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 마시고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두 번 읽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시간을 써봤는데요. 자,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같은 암기 과목들은 자, 1회독, 2회독, 3회독 하고 마킹을 한다. 이게 1교시 개념입니다. 1교시. 자, 그래서 한번 시간을 보시면요. 먼저 한 25분 정도 시간을 잡으시고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을 한 번에 푸는 거예요. 물론 과목당 한 4, 5개 정도는 못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3과목이니까 60문제죠. 60문제 중에서 내가 한 45개 정도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좋아서 50개, 55개 풀면 완전 베스트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45개 정도만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25분 정도 이때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스피디하게 풀어야겠죠. 진짜 빠르게. 그리고 나서 2회독으로 갑니다. 이제 이때는 한 10분 정도 주면서요, 남은 15문제 중에서 9개 정도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더 풀면 더 좋죠, 물론. 이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겠다는 거죠. 꼼꼼히. 왜? 앞에서는 빨리 풀었고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두 번 정도 더 읽어보고 풀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도 안 풀리는 건 체크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독에 와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다시 6문제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풀겠어요? 더 꼼꼼하게 풀겠죠. 꼼꼼한 곱하기 2 해가지고 더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쓴 다음에 마지막 5분 동안에 3과목에 마킹을 하는 거예요. 자, 3과목 마킹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못 푼 문제가 만약에 한두 문제 남아있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비워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르면 3번하고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암기 과목이 끝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국어, 영어 바로 2교시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2교시도 국어, 영어도 보시면 총 40문제겠죠. 한 과목당 20문제니까 두 과목이니까 이 중에서 30문제 정도를 1회독에서 푸는 겁니다. 한 35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자, 그러면 30문제 푸는데 35분이니까 한 문제당 1분 이상을 준 거죠. 그래서 일단 1회독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피디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푼 문제들을 2회독에서 15분 정도 주면서 다시 10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를 풀어주시고, 또 3회독 5분 중에서는 4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를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회독 개념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막 국어 문제 풀다가 4번에서 비문학 독해 읽었다 또 읽었다 또 읽었다 하지 마시고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킹 5분. 이때 못 푼 문제를 제외하고 마킹하시고 남은 문제는 모르면 3번으로 찍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순서가 가야 돼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써놨지만 꼭 이 시간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회독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암기 과목입니다.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바로 이게 우리 1교시 과목이죠. 우리 1교시는 10시부터 45분까지 10시 45분까지 45분 동안 푼다고 그랬고요. 자, 이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신다? 한국사는 매일 하세요. 대신에 공부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그래서 한국사를 매일 하시고 여기에다가 뭘 얹어라? 행정법과 행정학을 교차해서 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법 3일이라고 써놨죠. 그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행정법을 하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행정법을 하면서 플러스로 한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학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하시고 이때 한국사를 플러스 하시고 그리고 한국사 시간은 최소화하시고 이런 식으로 두 과목씩 묶어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는 뭐다? 바로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전범위 모의고사.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선생님은요. 한국사는 일단 고종훈 선생님 거 좋고요. 행정법은 무조건 박춘철 선생님, 써니 선생님 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요. 교재는 순식간에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행정법은 박춘철, 써니 선생님을 가는 게 좋습니다. 한국사도 고종훈 선생님이 좋고요. 행정학도 김준규 선생님이 가는 게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래서 고종훈, 박춘철, 김준규 이 전범위 모의고사 교재 구매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 이 보충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단원별 기출, 단원별 기출, 단원별 기출이겠죠. 이 단원별 기출에서 내가 모른다고 체크했던 지문들, 아니면 조금 아리까리하다고 했던 지문들 다시 봐야겠죠. 이건 시험 전날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사에서는 바로 한능검 기출, 이것도 내가 체크한 거 있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와 법령 특강 자료 이것도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은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기본서나 요약서를 통해서 모의고사 푼 것들, 단원별 기출 본 것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남은 30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을 최소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A4 용지 하나 이렇게 딱 구매하셔가지고 번호를 1, 2, 3 이렇게 쭉쭉쭉 쓰면서 본인이 1회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독도 문제를 틀렸다. 그럼 여기다가 독도 이렇게 하나 쓰시고 만약에 2회 문제에서 내가 한 3개 정도 틀렸는데 여기서 현대사에서 뭐 현대사로 쓰면 안 되겠죠. 현대사에서 만약에 통일 문제를 틀렸다 그럼 통일이라고 쓰시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가보개혁에 틀렸다 그럼 가보개혁이라고 쓰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틀린 주제를 쭉쭉쭉 써내려가세요. 그러면서 이 표를 보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면서 틀린 주제를 A4 용지에 써놓고 틀린 문제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그 부분의 개념을 정리해라. 그리고 행정학은 여러분이 개념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시간이 허락한다면 개별 특강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행정 특강이나 지방자치론 특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찾아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시험 앞두고 이 재무와 지방 특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집은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집 한 권을 샀다면 이거는요 기출 문제처럼 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완벽하게 정복하겠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집에 나온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틀리면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 이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는 모든 선지는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언어 과목으로 갑니다. 자, 국어와 영어죠. 이 2교시 과목이 되겠습니다. 10시 45분부터 11시 50분까지 65분 동안 풀 과목이고요. 자, 국어는 당연히 매일 합니다. 국어는 우리 글 읽는 연습이 자꾸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이선재 선생님 추천합니다. 이선재 선생님의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집 풀고 스스로 오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패스가 있다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모고 풀고 스스로 오답 정리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독해에서 좀 약한 파트 있죠. 그래서 순서 문제라든지 뭐 추론 문제라든지 이런 파트가 특히 약하다면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예상 문제집에 이 순서와 추론과 관련된 파트들은 다시 한번 여러 번 풀어보세요. 제가 답을 다 체크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답 체크한 건 상관없고 이 본문의 내용들 있죠. 쭉쭉쭉 글이 써져 있는 거 이걸 스스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도 매일 하시고요. 대신에 시간은 최소화하세요. 그다음에 영어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하시고요. 교재 추천해드리는 건 이동기 선생님, 심우철 선생님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이 모의고사 푸시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강의 하나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 어휘 암기는 계속 하시고 우리 전반전에서 했었던 구분 독해책 있죠. 그 중에서도 내가 좀 약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뭐 최상급 해석이라든지 뭐 도치구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발췌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 당일까지도 어휘 암기는 꾸준히 한다. 어휘는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빈칸 특강, 또 순서 문제 특강 이런 것들 있죠. 선생님들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비문학 영어 독해 문제에서 빈칸이 가운데 뚫렸을 때, 마지막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 또 순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 강의가 뭐 두세 강밖에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특강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30일 남았잖아요. 30일 남았기 때문에 언어 과목 이거 최소화하시고요. 여기 전공 과목, 이 암기 과목을 시간을 최대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쯤 오시면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아유, 내가 지금 30일 해서 되겠어? 하면서 그냥 내년 시험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놓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요. 진짜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꼴찌로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남았죠. 이 30일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 시험 보러 간다. 머릿속 상상해보세요. 내가 잠자고 나면 내일이면 시험 보러 가는 날이다. 지금 실력으로 무서운데? 항상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남은 하루를 보내주세요. 이 30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시험날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내용은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문제풀이 전략 잘 세우시고 시간 배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하셨던 대로 끝까지 밀고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가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